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11일이고요. 오후 2시 44분 지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큐로홀딩스 한번 볼게요. 큐로홀딩스. 큐로홀딩스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이 주가가,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한번 역사적 흐름을 한번 볼게요. 초창기에 큐로홀딩스가 생기고 났을 때는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맥을 못 추고 만 원대를 주저앉으면서 과거 거의 20년 동안 계속 이 저점은 유지를 하되 또 5천 원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깁니다.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근데 특징적으로 여기 보면 거래가 좀 동반돼 있었는데요. 이때 보게 되면 그렇다고 주가가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에 이 박스를 머물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연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잘 보이질 않지만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렴의 끝자락에 거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황 대표는 좀 요즘에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 지켜보고 있냐면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항상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수렴 구간을 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거의 마치고 나면 그동안의 그 경험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주가가 향후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수렴과 확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주식하면서. 확산. 얘가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올라갈 것이고 꺾으면 다시 하방으로 돌아서겠죠. 그만큼 큐로홀딩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무엇인가 2015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껌딱지처럼 계속 기어 들어갔다가 최근에 2021년 들어와서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재 주가가 631원이에요. 소위 말해 동전주죠. 동전주는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그럼 데이터값 좀 가져와 보고요. 자, 보게 되면 최근에 475원까지 이렇게 잠깐 빠졌다가 이렇게 여기는 튼튼하게 서로 지금 교차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과거에 봤을 때 여기 언제면 2010년이죠. 10년 전부터 여기가 지지였었죠. 그리고 여기가 2015년 때 또 지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들어와서 또 여기 또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올해 년도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점은 거의 고정을 시켜놓고요. 고정을 시켜놓고 소위 말해서 끝까지 이렇게 수렴의 과정을 이렇게 끝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회사가 향후 주가가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 올리겠죠. 과거에도 보면 2015년도에도 이런 모습이 한번 있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그래서 랠리를 한번 펼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상승 쪽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모습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있었죠. 또 이어가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그러면서 이 수렴 구간에 계속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1, 2 가든 지금부터 관심 대상으로 편입해 놓고 꾸준히 보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얘기해 보는 거니까 관심 있거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큐로홀딩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연봉과 월봉과 주봉을 이렇게 봤는데요.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볼게요. 큐로홀딩스 코스닥에 있고요. 중견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형주죠. 소형주. 자, 시가총액이 735억이에요. 오늘 3%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750억 정도? 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시가총액이. 지극히 소형주면서 그래도 시가총액은 조금 취약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큐로홀딩스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돈을 그동안 좀 벌고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건데요.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죠. 자, 큐로홀딩스, 일리커피, 머신 유통, 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여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 소형주 유통이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죠.
자, 재무정보 한번 볼게요. 재무정보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2020년도 그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 4분기까지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분기마다 69억, 그 다음 153억, 123억, 그 다음에 161억.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요번 분기에서. 그죠? 영업이익도 조금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고, 단계수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좀 힘들었죠. 요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자, 요거는 이제 1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그러나 무엇인가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뭔가가 요렇게 좀 등대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154억, 2017년도죠? 2018년 250억, 그 다음에 258억. 매출은 지금 보시면 2020년까지 17년서부터 꾸준히 좀 느는 편이에요. 그죠? 느는 편인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죠? 1년 그 연간 매출액을 봤을 때는. 그래서 얘가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리를 살짝 들 수 있을 만큼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서서히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주봉을 이렇게 당겨보면 2020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얘는 계속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주가가 계속 내려와요. 고가가 계속 낮춰지면서 힘 한번 못 써요. 그죠? 힘 한번 못 쓰다가 계속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소위 말해서 이 흐름을 내려오는 추락의 흐름을 좀 멈추고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 보시면은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지난달부터 이렇게 슬슬 물론 여기 3월달부터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모습이 약간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가를 높여보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고가를 높여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황 대표 강의를 몇 번 들으셨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바뀌어갈 때, 즉 돈의 흐름을 누군가가 힘을 쓰면서 바뀌어갈 때 이 부분은 우리는 주목해 보자라고 늘 얘기 드렸죠. 요게 이제 5월달 들어오면서 6월달 들어오면서 했으니까 한 달 전부터 얘가 머리를 슬쩍슬쩍 들어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흡사. 과거에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기만 하던 흐름을 몇 달 동안 가다가 머리를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 끝내는 머리를 들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쳤던 이 구간하고 흡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근데 거래량이 아직 등장하지 못했죠. 그죠? 그러나 서서히 돌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줄 자리가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적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면 분명히 저거는 올라가는 모습이 좀 취하겠죠. 근데 보다시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년도나 다음 년도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분명히 돌아가겠죠. 그래서 아마 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도 아까 연봉이나 월봉에서 봤을 때처럼 엄청나게 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퀘스천을 찍었지만 이제는 한번 돌려볼까라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초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타임 잡고 진입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퓨로홀딩스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서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퓨로홀딩스 보시면 쭉 보이시죠? 쭉 내려오다 보면 큐로홀딩스 뭐 이런 얘기는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소마젠 VSV 벡터 백신 브라질 특허 소식에 강세했다는 이런 내용이 한번 있었어요. 그죠?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속해 있었고요. 그죠? 갑작스러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어쩌고. 근데 요런 부분이 하나 있었죠. 요런 부분.
70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을 했다. 휴로홀딩스는. 자, 요런 부분들이 작년 말쯤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 아까 그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죠. 자금을 좀, 운영 자금을 2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으니까 뭔가 돈을 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되고 마무리되고, 위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퀘스천에 찍히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자는 건데요.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자, 그러면 왼쪽 위에가 월봉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내려오는 월봉의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안쪽으로 파고드는 라인이 서서히 머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쬐끔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좀 들어보려고 하죠. 이렇게 트렌드 아까 그 월봉하고 봤었죠, 그죠? 살짝 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부분이 이제는 머리를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뭐죠? 주봉이죠, 주봉. 그래서 지난달부터 머리를 살짝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공간이 여기 거래가 많았잖아요. 이 가격대가. 그럼 여기가 이제 매물 저항이 하나 있으니까 올라간다면 1000원에서 얼마까지냐면 한 1100, 1200원 정도 사이까지가 이렇게 저항대가 하나 있죠. 이렇게. 요 라인이. 여기죠, 여기.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얘가 슬쩍 이제 이렇게 지난달부터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면서 머리를 빼끔 돌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가 월봉과 주봉을 보게 되면 큰 자리에서 수렴의 끝자락을 이렇게 오랫동안에 수렴했던 부분을 이제 빼꼼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지난달부터 포착이 된 건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가시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유심 있게 관찰을 보시다가요. 얘가 조금 이 거래가 좀 동반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그리고 좀 눌림을 줄 때 한번 접근하면 12,000원 부근, 만원에서 한 12,000원 부근, 아니 많이 넣네. 1,100원, 1,000원에서 12,000원, 1,2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뭔가 거래가 좀 이렇게 출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다시 돌아갈 때 이런 데는 공략 포인트로 삼으면 여기서도 한 3, 40%의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런 점은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황 대표가 미리 이건 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거래가 동반되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접근해도 안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탄력을 받으면 이런 그 주가는 알겠지만 여기 1,500원 부분이 저항대가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서서히 가다 이제 가속도 붙어서 넘어가는. 근데 여기는 알겠지만 이게 박스권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서부터 지금 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휴홀딩스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오르고 내리락 하면서 어떤 그 눌림을 주고 돌아가는 모습만 나온다면 계속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얘는 이제 이 흐름을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자면 요걸 좀만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확 당겨 보면 이렇게 더 당겨 보면 저점이 475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그러니까 이 저점인 519원 그리고 여기 530원 밑에서 얘가 자꾸 놀고 파동을 치면서 걸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대응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러면 희망이 진짜 없는 거죠. 왜냐면 희망이 없다기보다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올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얘가 머리를 들고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소위 이런 거 나오면 양봉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래 꼬리를 살짝 달 수 있겠지만
이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기준은 이 저점 이탈하는 것은 대응, 즉 자르고 나오거나 아니면 분할 청산을 해서 비중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액션에, 즉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1,000원과 1,200원 사이까지 한 상승 여력이 한 3, 40% 열리는 공간이라서 이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양봉 나고 양봉이 났다 하더라도 음봉이 나죠. 그리고 음봉 났다 그리고 했다가 다시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소위 눌림을 완성시키고 갈 때, 그러니까 흐름의 변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한번 주고 변화를 줄 때 그런 자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관심 대상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기능 부탁드립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